자,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21년, 22년, 23년입니다. 제가 색깔을 약간 달리 했는데 21년에 루미놀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각 사례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즉 외대부고는 산화 환원 반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혹은 중화 반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정 사례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다. 두 번째, 그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고 이 내용은 저희 수강생에게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루미노를 이제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와 관련되는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또 안 들리세요? 네,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 이온수의 감소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온수의 감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3년 양이온수, 즉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의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포인트로 찍어야 되는 건 이온수를 물어보긴 하는데 이제는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를 다 확인하고 그를 뭐로 표현한다? 비율로 표현하는 문제로 진화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금속 뭐 G 넣고서 그 이후에 이제 금속 Y가 환원됐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모든 비커에 관련되어 있는 실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두 개에서 네 개까지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즉 화학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뭐 부모님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 화학 생명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요 단어 보이십니까? 알루미늄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알루미늄 13조 원소입니다. 금속 중에 유일하게 3가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3개 잃어버리는 친구라는 거죠. 즉 다른 학교에는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외대부고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전하량이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전자 3개 잃어버린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의 학교는 비율상 1대2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학교는 3대2를 많이 물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 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되게 쉽게 풀었었으면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즉 해당 내용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플러스 알파 그 내용은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금속판의 질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세요. 자 보시면 상대적 질량이죠. 즉 이전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각각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플러스 알파로 현재는 질량까지 물어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화학 파트가 어려웠다 저는 설명해 와서 그냥 단순히 화학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화학이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하자면 이 화학은 첫 번째 이온수를 물어볼 건데 그 이온수에 관련되어 있는 분수꼴이라고 흔히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다. 추가적으로 금속의 반응성의 경우엔 보통의 금속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거나 한 세 가지 정도를 비교하는데 우리 외대부고는 이제 네 가지 사례를 비교한다. 즉 시간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하량의 비는 일반적인 시험의 모델은 1대2인데 대략 2대3의 비율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대체할 금속은 아마 철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추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뒤에 이제 필기까지 마찬가지 포함을 했는데 학교에서 기타 등등 가르쳤던 내용들, 즉 주기율표에서 뭐 텔룰루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희 그거 다 외웠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시험에 안 내셨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외대를 경험해 본 결과 분명히 반영되는 시점은 한 번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의 생각을 역이용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학교 수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물리 파트입니다. 굉장히 싫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싫으실 거라 예상하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색이 또 안 보이는데 1번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점이 뭐 있죠? 힘의 방향인 거야. 힘의 방향.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뭐 중동이나 휘문 그리고 뭐 민사나 하나고 그런 계열의 학교들, 즉 자사고 계열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산 집중입니다. 문항 자체가 철저히. 그러니까 이런 문장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외대부고의 경우엔 사례를 물어본다. 플러스 알파 정의에 관련돼서 정확히 인지했는지를 물어보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 1번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거인지 저거인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정확히 안 듣습니다. 난 이걸 아니까. 그리고 제가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선생님 자료만 풀었어요라는 말에 되게 저 상처받았거든요. 나 미친 듯이 수업 열심히 했는데 수업은 안 봤대요. 자료만 풀었대. 아 진짜 눈물 나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나름 시험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되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21년, 22년, 23년 쭉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속력의 이제 비율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속력이 2배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속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들, 즉 물리도 되게 물어보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23년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힘을 비교하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FB분의 FA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23년부터 또다시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다 분수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리 화학의 패턴은 1대2, 2대3이 이제 거의 대부분 정답이긴 한데 이 내용을 이제 꼬아서 분수꼴로 물어보는 경향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물리 정리하자면 힘의 방향을 물어보는 케이스, 두 번째 속력을 비교하는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 그 힘의 크기를 명확히 상대 비교하는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